제가 지금 온 이곳은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입니다. 3층이고요. 대강당입니다. 잠시 후 여기 대강당에서는 문화포럼,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지정 토론회가 열립니다. 6분들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6분들의 교수님들께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화가 곧 삶의 행복이 아닐까요? 네, 즐겁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종문화프로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세종문화프로에서 오늘 준비한 것들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쭉 봤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새로운 행정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충청도의 고유의 정적, 그다음에 인정적인 문화의 기본으로 세종의 이제 신도시가 안고 있는 신도시와 또 그다음에 구도심 간의 어떤 그 융합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요. 지정 토론회를 지금 갖게 됐는데요. 오늘 진행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강현 교수께서 발제자로 수고를 해주실 테고요. 토론자는 이병철 연구원, 채토중부대 교수님, 임관수 충청대 교수님, 지영준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 프로그램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어의 뜻을 보면은 토론장, 광장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것은 전문가 2~3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얘기를 나눠서 올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마련되는 자리인 만큼 나오셔서 우리 발표를 하실 때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문화의 개념, 또 문화의 기능, 문화의 구분, 문화의 변동, 세종시 문화윤환 질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호 교수님께서는 교육문화의 남매상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지용준 교수님께서는 보행질서 문화의 문제점,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임관수 교수님께서는 교통, 주차질서의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병철 위원장께서는 환경문화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발표자들 이강현 우리 발표자 교수님부터 해서 발표를 무대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토론자를 맡으신 지영준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하십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문화포럼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강현 교수입니다. 박수는 좀 크게 치시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미약하지만 조금은 적은 숫자지만 아름다운 세종시 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기대가, 더 큰 바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세종시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주제 발표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을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즉 생활의 공통된 유형을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문화를 컬처라고도 하고 어떤 어원은 더 타입 오브 라이프라고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은 생활의 유형이니까 더 타입 오브 라이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인간 집단입니다. 5단지면 5단지, 세종시면 세종시, 충청도면 충청도, 다 생활 집단이지요. 이 생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유형, 타입 오브 라이프가 곧 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표대 공약수의 유형을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복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유형을 복식 문화,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유형상의 공통점을 자동차 문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 차를 마시는 분들이 그들만의 나름대로 고유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다도 문화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어는 커피 문화입니다. 그러면 다도 문화하고 커피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형식상의 차이가 있지요. 다도는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자유로운 토론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러한 특성상의 유형을 나누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거꾸로 해보니까 저놈은 참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버릇이 없다. 나쁜 버릇이 있다. 그랬을 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버릇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세종시는 문화에 난맥상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세종시의 문화에 시설이 없다. 세종시는 문화가 없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는 있습니다. 방금 아름다운 우리의 은유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공연도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되게 하이비림으로 가면 정신문화하고 물질문화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정신문화지요. 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편하게 말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하위 개념은 정신문화, 또 상대적인 물질문화도 있고 지배문화가 있고 안티, 즉 피지배문화도 있고 또 고급문화가 있고 저급문화가 있고 한국문화가 있고 미국문화가 있고 양반문화가 있고 서민문화가 있고 이렇게 많은 문화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생활의 유형을 패턴화시켜서 바꿔 얘기한다면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서 앞에다가 2차 함수의 상수 A를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가 이게 지방이다. 지방에서 세lum이다. 그러면 세lum문화 이건 운전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공통점 운전문화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특성을 모아서 아파트 문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모아서 농촌 문화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의 정의는 생활상의 유형,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미래 문화가 있고 과거 문화가 있고 전통 문화가 있고 현재 문화가 있고 이 문화의 유형을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기능은 뭘까? 왜 문화가 필요할 걸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화의 인프라가 세종시가 없잖아? 내가 어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세종시는 문화 인프라가 없다. 잘못된 말이지요. 있습니다. 문화 그러면 영화나 예술이 문화인 줄 알아요. 생활의 유형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예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급 문화에 속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정신문화 속에 예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상대어의 물질문화 속에는 또 다른 데 들어있습니다. 문화는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는 배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기능은 배워서 얻는 게 문화니까 사회의 재생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화는 좋은 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충청도 문화는 양반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반대 극부를 얘기하는 거고 충청도 문화는 정적이에요. 약간 조용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은 문화예요. 그런데 정적이면서 인정이 많은 문화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신도심에 계시는 분들, 특히 중앙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앙공무원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도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중앙공무원이 엘리트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움직이는 정말 선량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바르고 질서가 있고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기적이다. 이기가 아니고 이지입니다. 이런 문화가 도시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문화를 잘 융복합시켜서 지금은 어차피 컨버전스 시대입니다. 좋은 점만을 잘 이렇게 융합시켜서 세종시에 맞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문화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서 아름다운 세종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문화의 혼돈은 소위 컬처 렉이라고 해서 문화가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발전하다가 멈춰 서 있습니다. 컴퓨터가 IT가 굉장히 발전하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문화의 난맥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조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종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상태의 혼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로 상승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관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 즉 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이 사회에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종시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문화는 생활의 유형을 공통분모로 모아서 앞에 상수를 대입시켜서 이름화시키는 게 문화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혼전 상태에서는 변형해서 융복합시켜서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독일 갔다 온 분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독일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뒷차가 받아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 신호를 안 지킨 사람의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문화를, 질서를 깨끗이 잘 지킨다는 것은 자긍심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그렇게 조급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때 이렇게 지나가면 신호를 안 지키고 지나가고 그냥 받아버려요. 너는 이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은 질서가 딱 잡혀있고 깨끗하고 또 통일도 그래서 이루어졌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은 가장 자긍심이 강한 도시가 있어요. 뉴욕입니다. 뉴욕 사는 사람들은 뉴요커라고 해서 자기는 뉴요커로 불러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는 질서가 있고 깨끗하며 그리고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특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사람들이 강남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거기를 선망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깨끗하고 화려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단지 주민입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오단지 그 언덕 위에 여학생 2명이 초등학생 같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는 문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우타이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너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한참 쳐다봐요.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첫째 홍보입니다. 그래도 많이 정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세종시를 걸어가면서 보시면 주차 문제가 질서가 있습니까? 혹은 교통신호를 지킵니까 우리가? 길가에 담배 꽁초를 비롯해 쓰레기는 산재에 있습니다. 이거 누가 줬습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못 고칩니다. 아까 문화의 기능 중에서 교육에 의해서 의미가 재생산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아이들 그걸 보고 배우고 느꼈으면 다음에 그거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프로 힘들 거다. 힘듭니다. 우리 세대에 세종시 문화가 잘 정착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서 해야 돼요. 빛이 있으니까 얼굴이 있습니다. 문화프로 우리가 돈 내서 순수하게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세종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세종시 문화를 우리가 반듯하게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서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문화가 하이웨이는 갈수록 많지요. 질서, 그 다음에 환경 관심 많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문화, 그 다음에 또 인성문화, 인사도 잘해야 되고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래문화, 또 나아가서는 역동성문화, 상승문화, 이런 게 질비하게 아이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서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셔야 하고, 다음 2차 토론회는 이제 환경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종시 문화가 좀 잘 좀 만들자. 말로는 명품도시 그러는데 행복도시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한가? 이게 명품입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물이 잘 지어지고 좋은 차가 있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가 명품이어야 됩니다. 질서가 반듯해야 하고, 첫째 질서를 잘 지키셔야 해요. 질서를 안 지키면 그 피해는 우리가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냐? 이런 시가 있죠.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은 신호등이 바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우리가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문화가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요. 그러나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저는 참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고 또 아직은 관심이 바뀌지만 이 문화는 세종시의 생명이고 마지막에 명함이 됩니다. 아, 세종시 그래 살만한 곳이고 깨끗하고 질서 있어. 그 동네가 사는 것이 정말 좋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세종시 문화일 뿐입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경시하면 안 돼. 이 밥이 나오고 말하자면 옷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했냐면 지구는 망한다. 전제가. 왜 망하냐? 그 이유를 찾는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환경, 하나는 문화. 환경이 나빠지면 지구는 망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와 있죠. 뭐 디젤차에 그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디젤 값을 올린다고 하는 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과자를 우리가 사는데 과자 중에 어떤 요소가 인간에게 해로운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과자값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 요소를 빼라고 해야지요. 디젤차나 이런 환경에 정말로 해가 끼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규제를 강화시켜서 그걸 못 만들게 만들어야죠. 디젤값을 올린다 이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문화가 좋아야 해요. 문화가 나쁘면 우리 죽습니다. 질서도 없고 무분별하고 A도 없고 그러면 캄캄한 밤에 누가 와서 때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문화가 망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교육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니까 교육 문제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환해져서 제가 좀 말을 빨리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JFK. 그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그 모습을 본 케빈 코스터너가 그때 기자였어요. 영화에서.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그 당시에. 기자는 이 사회의 보석입니다. 기자가 있어서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케빈 코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미국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케네디가 암살당하는 그 광경 보고 원래 영화 속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세종시다. 우리 저 시장 혹은 뭐 시의원 혹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세종시의 주인은 세종 시민입니다. 그리고 헌법 2조 2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세종시의 모든 권력은 세종 시민에게 나옵니다. 우리 돈을 못 운영되는 게 세종시 아닙니까? 우리 세종시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첫째 환경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환경 그리고 문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명함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겨줘야죠. 세종시 사는 자긍심을 줘야 되고 제가 세종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하나를 빼뜨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뺐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얘기한 것은 비엔나입니다. 그냥 보통 영어로는 빈 그러죠. 빈 그리고 영어로는 비엔나참 오스트리아 수도입니다. 170만 정도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비엔나의 문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동성, 소통이 잘 되어서 역동성이 있고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잘 웃는 나라 이게 그 나라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한 도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발제자가 주제를 발표할 때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최태호입니다. 저는 세종시 교육문화의 난맥상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8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8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몇 분의 학부형과 그리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말씀이 세종시가 세종시다워지려면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서 세종시로 입주했다가 요즘에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슬펐습니다. 세종시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놓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제주도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고 세종시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더군요.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뭐 관광도시니 국제도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교육특구로서 국제학교라든가 유명한 대학들이 또 많이 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정말로 세종시다워지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역시 교육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평준화가 조금 일찍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한 곳에 한 그루 심어놓고 거름을 많이 주면 잘 자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숲속에 있는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 햇빛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라는 것이죠. 너무 경쟁력 없이 평준화 속에 안주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나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 교육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갈 때 수영 못하면 진급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도 중요하고 차별화 교육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스템에서 성적과 인성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학교교육의 문제를 들어보면 어제 선생님과 나눈 대화 중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14년 근무하다가 대학에 온 지 이제 올해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50대 초반에 제가 볼 땐 젊은 교사였습니다. 젊은 교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젊은 교사들 30대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왜 30대만 있습니까? 40대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임용고시라고 하죠. 고시를 치르고 온 젊은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넘으면 바로 5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간에 그 괴리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젊은이들, 노인들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옮기는 것보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직에 서툰 젊은 엘리트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자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과의 소통보다는 교사와 교사 간의 소통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제가 월급 받으면 얘들아 모이자 해갖고 가서 막걸리 마시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사회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세라세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대다는 거예요. 요즘 회초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빠졌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뭐 퇴학이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선배들이 나와서 좀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종시는 이제 막 생긴 학교다 보니까 선배들이 와서 이끌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지원에 있는 세종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선배들이 위에서 쭉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보다 때로는 선배들이 와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깨우쳐줄 수 있지만 이쪽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대화 중에 식당 주인 아저씨가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면서 어제 여 뒤에서 두 아이가 담배를 피길래, 여학생입니다. 나무랬더니 아이들이 지가 뭔데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불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 누구 딸이잖아 했더니 그 다음에는 호랑지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막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과연 이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나무라고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 학교에 요즘 방임형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도 이다 학원 가고 이렇게 방임하던 분들이 막 학교에 와서 또 오히려 큰소리 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해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따로 간다는 것이죠. 요즘 학교 부정 문제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학교 따로, 학부모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해결점을 못 찾는 것이죠. 아이들의 그 방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고 인탈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맡겼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이 함께 그들을 보듬어주고 함께 깨우쳐주고 때로는 쉬는 것보다는 회초리를 잡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너무 낮아진 그 교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온전히 학교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솔동 복검에 관해서 설명회 할 때 저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것에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청소년 멀티플렉스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을 여기다가만 하다 보면은 조치원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도서관 오락할 수 있는 곳, 체육활동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참작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한 군데 해가지고 이런 멀티플렉스에서 자기의 그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건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만은 여교사들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38명의 교사 중에 30명이 여교사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겠죠. 그래서 남자 교사를 어떻게든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1982년도에 제가 첫 발령 났던 해능중학교에서도 남자 교사가 없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숙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남자가 이렇게 저기서 왜 남자만 숙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전히 그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좀 국가적인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평준화의 대안으로서 이미 평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특성화라든가 아니면 차별화 교육, 국제화 교육 이러한 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제 비즈니스 고등학교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제가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군대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싸움은 컴퓨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컴퓨터 잘해요. 몸은 약해도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없는 일부 젊은이들보다는 차라리 국가관이 뚜렷한 장애인들이 군대에 가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은 장애인 부사관 학교 같은 거 세종시에 만드는 이런 특화 사업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구촌 환경지킴이 세종본부장 이병철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뭐 다음 주제에 이렇게 또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오신 분 중에 선임 충남 부지사님, 저 최민호 부지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이쪽 진출을 하시면 나름대로 여기에서 토론한 거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그 자체를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환경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소 겪고 그거를 또 취합해서 또 언론사에 컬럼도 쓰고 해가지고 이론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쭉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 당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환경이 이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19세기 말 정도에서 이제 산업화가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매연도 엄청이 나고, 그리고 차량도 막 몰려들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프레온가스들이요, 전부. 이것들이 엄청나게 증발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으로 하여금 들어와 쐬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욕에 127cm라는 폭설이 여름에 왔습니다. 기상이변이죠. 그리고 여름에 또 홍수가 막 겨울에 또 홍수가 막 이루어지고, 그런 현상을 전 국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이제 스톡홀름 거기에서 지구 하나뿐인 지구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이것을 이제 점차 1972년도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좀 부분을 좀 인식하고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지금 요번 16년도 5월 18일 현재에 며칠 전이죠. 23만 명이 올라섰어요. 이러한 추세로 가다 보면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상황이라면 50만에서 80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교통도 교통 지옥이거니와 막 이 사람이 몰려들면은 생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종시에 나름대로 오시는 분은 오시더라도 정화활동, 그러니까 뭐 쓰레기 줍기라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안 버리기 막 이런 것을 각자 홍보를 좀 하고 캠페인 좀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 뭐 이렇게 막 알려드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에 당면한 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금강에
지금 물속에서는 지금 부룩이라고 입 큰 베스라고 하죠. 그런 것이 토종 물고기를 삭습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깥에, 그 물가 바깥에는 우리 옛날의 식물들 자체를 지금 외국 환경부에서 이제 교란종이라고 하는 18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게 식물 중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꽃매미, 과일 쪽으로 가고, 그리고 물속 쪽으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 붉은기 거북, 그리고 부르길, 베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물가 바깥으로 바로 나오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 세종시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시박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가시박. 그리고 연기면 쪽으로는 중점적으로 그쪽이 미국 쑥부쟁이,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번식이 되고 있고, 그것이 금강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풀 있죠? 돼지풀 꼭 쑥같이 생기고 키 큰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잠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금강에. 제가 이제 재작년 물고기 어류 생태조사로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 1년 동안 잡았어요. 그래 봤더니 어획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같이 어부라고 자칭하시는 그분하고 이제 둘이 했는데,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왈. 그리고 어종도 뱀장어가 세종거하고 공주보 맞고 그래가지고 강용도에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장어라고 잡았는데 보니까 실내기 같은 거 몇 마리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개는 거의 없고. 그런 정도로 이 생태계가 세종만 해도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환경부나 세종시는 환경단체와 손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식물들은 통상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서설 올라오면서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6월달에는 못 잡아요. 그래서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대대적으로 공공근로 쪽도 좋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금강을 좀 식생, 외래 쪽, 교란 쪽, 이거를 좀 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합강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합강, 저기 물 합치는데 미호천하고요. 미호천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고기를 잡아보면 기형, 그리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이 잡혀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강은 우리 세종시의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엄청난 자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도 거기서 살고 있고, 철새 기러기도 있고, 청동오리뿐만 아니고 물속하고 바깥에 굉장히 많은 수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합강을 우리가 최대한 생태계로서 보존을 하자, 이런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오토 캠핑장이니 좀 더 넓히려고 하고, 우유는 고속철도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에서 최대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태계, 거기 세종시의 허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있는 것은 지금 호수공원 있죠. 여기 외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100마리를 잡으면 80마리가 부르기라고 베스예요. 토종은 20%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수 지킴이 이분들은 낚시를 하고 해가지고 잡는다? 이거는 가당치가 않는, 한계에 부딪히는 가당치가 않는 거고, 그런 방법은 안 된다. 만약에 호수공원에 있는 베스와 부르기, 토종을 다 잡아먹는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정작, 아니면 그냥 내둬요. 그냥 같이 키워요. 그러나 꼭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물을 다 빼야 돼요.
씨를 싹 말리고 그리고 다시 물을 넣는데 왜 부르기라고 베스트가 왜 들어갔느냐? 옛날에 거기가 바로 그 위에 게 이제 산란계 농장 이양희 씨라고 하는 큰 농장이 있었어요. 그 부여로 갔지만 거기 일대서부터 지금 아파트셨죠. 그 밑에 쪽에는 습지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바로 주변에 우리가 인공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유입을 하면서 금강 물을 끌어들이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알하고 치어, 부르기라고 베스 이런 것들이 막 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자라나고 증식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너무 이제 외래종이 막 싹 이제 쳐내려가니까 막 토종을 먹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수한다고 해서 여가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하면 뭐예요? 물은 25,000톤이라는 자체가 호수 공원에 있는데 매일 유입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5,000톤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게. 근데 정화활동 여과하고 장치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막고 있지만 과거에 살았던 그놈들이 번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물을 싹 빼고 싹 말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여과 장치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그 베스나 부르기는 안 들어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것은 지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쓰레기 안 버리고 좀 있는 것 좀 줍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의 역할이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 주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제 주제인데요. 전체적인 제목을 보니까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지점 토론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잠깐 전체적인 틀부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즘 세계는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화라는 이야기는 외국 기업을 지방에서 유치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방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뭐를 유치할 때 국가 정부가 나서지 않고 지방이 나선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대기업 같은 데는 진주군이 되고 원주민들은 그 식민지처럼 비실비실되며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문화를 통해서 원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손님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왔지만 이 세종시 사람으로 그 원주민이 돼가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그 세계화 시대의 주인, 그 지역 사람이 식민지 주민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세종시 문화는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이 교통문화 이쪽이고요. 따라서 그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 늦었습니다. 충청대에 있는 임관수입니다. 저는 고향이 고정이었고 종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월산에 선산을 가지고 있었고 토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있던 곳은 원래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모든 차량은 이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길은 왕복 2차선이었는데 교통 체증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교통은 종촌리에 있는 조그만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집도 많이 지어지고 길도 많이 생겨서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늘어나고 길도 막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정부 종합 형사가 들어서기 전부터 교통경찰한테 신호위반 딱지를 뜯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과 신호등은 있는데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또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뒤쪽에서 경찰이 있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KDI 쪽에서 부강으로 가는 방면에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또 신호 위반 딱지를 뜯겼습니다. 오른쪽에 산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좌회전일 때 대부분의 차들이 직진하는 데였는데 거기에서도 또 걸렸군요. 이렇게 딱지를 많이 뜯기고 보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발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세종시에는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은 이런 곳에 교통경찰이 있지 않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만 골라서 서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대전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는 저도 단속에 불만이 있으니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러한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뭔가 교통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경찰들이 밖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세종시의 교통 문제가 거주민의 수에 비해서 길이 너무 좁은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주민수와 교통량을 계산해서 길의 크기를 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세종시 진입로에 보면은 세종시 앞에 차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종시가 주민들의 도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주차 공간도 문제가 됩니다. 대전에서 천마을 식당으로 모임을 가끔 합니다. 세종시 안문 가서 모여보자라고 해서요. 그러다 보면 주차를 하지 못해 주변을 빙빙 돌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길이 좁아서 접촉사고를 냈다든가 주차 단속이 강화된다든가 이런 관련된 블로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와 단속은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속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대 주차 공간밖에 없는데 차가 3대가 있다라면 한 대는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 주차를 했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도로 및 주차의 첫 번째 문제는 이처럼 교통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 도로망도 미비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야 될 거는 도로나 주차장을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있기 전에 종천 파출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경찰들이 아주 돈을 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지나가면은 경찰이 트럭 올라가는 데다가 다리를 딱 올리면 그 구두, 경찰 구두와 옷 사이에다가 몸을 넣고 그랬다는군요. 또 기타 지금까지 교통 경찰들 저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는데 그 카이스트 앞에서 달리는데 70km 도로인데 달리다 보니까 75km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나서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법인데 돈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그때 당시 그 경찰한테 5,000원씩 집어줬으면 됐거든요. 5,000원 거슬러 주세요 그랬더니 5,000원 거슬러 주더라고요. 어쨌든 단속을 경찰에게 맡기면 효율성이 의문시됩니다. 잘못해서 걸렸다라는 것보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속은 그러면 어떻게 단속해야 될까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음주 단속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운전해도 됐냐라면 그건 아니고 음주 운전을 하면 5분 내로 어디선가 경찰차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길을 막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UCLA 교환 교수로 갔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주차비가
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주차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2시간 뒤에 다시 올려다 보니까 차 앞에 주차위반 딱지 70불짜리가 붙어있더군요. 다음부터는 주차요원이 안 보이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주차요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좀 일찍 갔는데 30분 동안 주차 공간을 못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러다 세미나 시작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빈 공간을 발견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바쁜 중에도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타이어 4개 중에 3개가 쇠 갈고리에 찔려서 빵꾸가 났더군요. 진입,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까 앞에 조그만 글씨로 진입금지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입금지라는 말 대신에 아예 쇠 갈고리를 달아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차 공간에 있을 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혹한 시스템도 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딸 때 교차로에 신호등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건너가는지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맨 먼저 운전면허 따는데 그것부터 가르치더군요.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차가 먼저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도 교통정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한 번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꺼졌을 때 제가 양보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랑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를 비슷하게 앞서온 자동차한테 먼저 가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안 가고 화를 내면서 저보고 빨리 가라고 막 손짓을 해야 되더군요. 면허를 취득했을 때부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 외에 작동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면허 딸 때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찰을 좀 미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보루는 경찰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딸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다니다가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만에 한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주짓수를 배우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인권을 신장하다가 이제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권에서 주장해가지고 길 카메라 앞에 과속 카메라니 방범 카메라니 이런 걸 써놨는데 구태후로 걸 써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안내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과 경찰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담임선생님이나 경찰이 적절하게 통제를 할 때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느끼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의 권위가 회복돼가지고 그들이 차와 사람이 없는 곳에 있지 않고 차가 많이 붐비고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 있으면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사람들도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세종시는 편안한 도시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순서가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종시 하면 저희 처갓집이 세종시인데요. 그때 세종시에 왔었던 게 한 10년이 좀 넘었으니까 15년 됐을 때 세종시에 기억하면 제가 처갓집에 인사 오러 왔을 때 깜깜한데 비 내릴 때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추석 제일 전날에. 그때 제가 대방리 금남면 대방리였는데 동네 이름이 좋아가지고 대방리인 줄 알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이 시골까지 갔을 때 정말 그 비온 날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제가 처갓집 요즘에는 이제 장인어른한테 인사도 잘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인사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 땅이 있어서 인사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세종시가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세종시에 제가 한참 상가조합, 한복 상가조합 만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 세종시가 발전을 해야 제가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처갓집이 돈을 좀 벌어야 저 잘 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가 이제 아주 백지장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광희 교수님이 주제를 줘서 한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봤더라고요. 못 오는 날 어느 작은 시가지에 하늘에는 해만 높게 걸려있고 거리에는 인적이 없다. 이곳 가게 주인들은 거의 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다. 신용 경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때 외지에서 온 어떤 돈 있는 사람이 한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 계산대에 넣더니 하룻밤 편히 편히 묵을 수 있는 방을 보겠다고 했다. 그 손님 우측으로 올라갈 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관 주인은 그 10,000원을 급히 들고 이웃 정육점에 가서 지금까지 고기 빚졌던 고기값을 갚습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을 받은 백정은 길 건너 돼지 장사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값을 물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 장사는 다시 그 돈으로 사료빚을 묻고 10,000원으로, 사료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기생에게 진 빚을 물었다. 경제가 그상이 불황이라 현지 서비스업도 신용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10,000원에 생긴 기생은 여관으로 달려가서 밀린 밤값을 계산했는데 그 여관이 손님이 왔던 여관이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생이 갚은 그 10,000원을 다시 문 앞에 얹어놨다. 그랬더니 이때 방에 갔다가 올라왔던 손님이 방이 좀 위층 방은 좀 그러니까 다른 여관 알아보겠다 하면서 그 10,000원을 다시 받아서 지갑에 넣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어떤 사람도 한 것도 없는데 무엇을 생산하지도 않고 무엇을 얻어가지도 않았는데 동네에 있던 모든 동네 시가지의 빚을 다 청산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아니요. 다 아는 이야기죠? 경제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저는 이 작은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10,000원짜리가 옆에 빚을 다 갚고 다시 그 사람의 지갑에 돌아가면서 동네 빚은 다 청산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뭉치고 있을 때는 아무 현상이 아니라 다 빚에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빚을 졌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활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경제가 다 활성화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과연 세종시에서 제가 받은 주제가 이겁니다. 보행 질서 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러니까 저한테 반갑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요즘에 보행 질서가 무슨 우리 세종시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문화로서 그 남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직립보행이다. 이런 걸 들었을 것입니다. 직립보행이라는 것은 짐승들은 다 4발로 걸어다니는데 사람들만 2발로 딱 서서 걸어다니니까 이 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손을 사용하니까 이제 도구의 인간이 돼가지고 손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도구 인간이 되고 이제 기술 발전시키게 되고 이제 문화를 창달하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구나.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제가 오히려 가벼운 주제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애들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우리 아들이 3살, 4살 때 유치원 다니면 항상 횡단보도 건널 때 다 이렇게 손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안 들어요. 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녔을 때는 우리가 갈 때 연락해서 야 손 들어! 횡단보도 들을 때 당연히 얘가 손을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을 안 들게 돼요. 왜 손을 안 들까요? 신호등에 숫자판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갖고 이렇게 많이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어갖고 어릴 때는 손을 들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성인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아니에요. 대답을 좀 잘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별로 잘 안 크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아빠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했을 때는 정말 학교 유치원 선생님이 손을 들고 정말 당연히 받아들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큰 형들도 안 들고 아빠 엄마는 당연히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되냐, 아빠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횡단보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다 그 색깔을 빨간색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파란색을 잘 안 지키고 빨간색도 걷느냐, 아빠 엄마가 빨간색 때 걷는 걸 보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작은 걸 하나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세종시에 한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문화를 하나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이 보행이라는 것도 우리 세종시가 독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주제를 주면서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세종시가 그러면 우리가 뭐 보행하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가장 기본이 저는 우측통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좌측통행을 배웠습니다. 좌측통행. 근데 지금도 제가 가끔씩 이 마트 같은 데 가다가 저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으로 쓰고 싶은데 저랑 같이 저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막 오른쪽으로 내려와요. 그분은 좌측통행이 항상 몸에 배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서울에는 지하철도 같은 데밖에 막 지하철 사람이 시에 출근 시간에 막 밀리니까 거기가 막 방으로 날아가지고 전부 다 계단마다 다 우측통행이 쓰있더라고요. 근데 대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 탈 때나 계단 내려올 때 이 사람이 부르실 때 이거 우측통행도 기본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구나 했는데 우리가 세종시에서는 그런 거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럼 우리가 왜 좌측통행이 익숙하냐? 그걸 제가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좌측통행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에는 예전부터 무사문화 아닙니까? 무사들이 왼쪽에 칼을 차고 오른쪽에 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칼을 2개씩 3개씩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칼을 차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걷다가 저쪽 상대방과 내 상대방 칼이 부딪히면 그때는 결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칼을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칼을 차는 사람도 왼쪽, 이쪽 사람도 왼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좌측으로 가는 게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좌측통행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40년 넘어오다가 40년 동안 흘리면서 이제 좌측통행이 되는데 저는 우리 세종시가 새로 시작하면서 서울은 그게 이제 막 강제로 서울시에는 다 지하철역에 다 계단마다 우측통행 하세요, 우측통행 하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써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하나라도 우측통행 이제 이마트 같은 거 새로 생기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탈 때부터 우측통행 하시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도 다 우측통행 해주시고 이런 문화가 가장 기본적인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보행자에게 또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 근데 그 보행자가 부딪히는 게 어떤 경우냐? 급하게 갈 때 어떤 경우냐? 처음에는 제가 방금 횡단보도에서 그런 게 있었다 했고 두 번째 방금 우리 어디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차 문화가 조금 이게 주차가 좀 아직도 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제가 세종시 설계하고 들을 때는 우리가 주차 가면 세종시 딱 그 BRT도 들어가면 어디 주차장에 몇 번이 비어있다 이게 다 내비게이션 나올 수 있게 시가 설계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개발 상태에 있어서 아직 주차장에 몇 번이 비어있는까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안 되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런지 이 주차하기가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를 아무나 해놓고 도로를 막 뛰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세종시의 보행 문화를 딱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웬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많은지 세종시는 자전거 탄 사람만 살게 되는가 할 정도로 이 문화 제가 이제 세종시에 대전시 갔다 오면서 좋죠. 그런데 좋은 도로 가운데는 이제 자동차 중앙선도 있지만 또 가운데는 다 자전거 타는 도로들이 있더라. 근데 자전거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걷는 문화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세종시가 그럼 걷는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호수공이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호수공을 한번 걸어보니까 야 이것은 마라톤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우리가 인구가 좀 적고 아직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 안 되고 아직 차가 많지 않아서 주차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이런 캠페인, 우측 통행 캠페인이랄지 보행자 캠페인을 시작하고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도에는 각 도마다 시마다 마라톤 대회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금산도 가면 무슨 뭐 인삼 마라톤 대회, 대전시도 가보니까 무슨 마라톤 대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종시는 아직 이제 뭐 체육 활동이 좀 많이 되면 마라톤 대회 만들도 좋지만 여기 우리 사회하신 분들 보니까 지난번에 마라톤 대회 등등 가서 사연을 보고 온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행 문화를 할 때 호수공원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보행 문화를 운동 문화하고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호수공원 같은 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측 통행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또 그 횡단보도 사실 어린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횡단보도에 그 신호를 잘 지키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호수공원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가끔씩 분기별이라도 여기 어떤 뜻이 있는 분이 조금 재력도 좀 있으면 다른 시에 마라톤 대회 만든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는 분기별로 걷기 대회를 해서 호수공원에 한번 나와가지고 걷기 문화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걷기 문화를 자꾸 강조하다가 차 안 타기 날 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전시 같은 데도 예전에 중부에 이제 교통이 많아가지고 차 안 갖고 다니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걷기 대회를 했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쪽에 있는 상가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정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엄청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기획할 때는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거, 걷기 대회 이런 문화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거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우리는 보행 문화를 만들 때 운동과 연결시키고 호수공원을 잘 생겨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42분인데요. 혹시 네 분 발표자 전문가들에게 분야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응답하는 시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어느 분한테? 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좀 추가를 하면은 우리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아이를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재수를 시키고 있는데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수시가 70%고 정시가 30%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만 그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신을 잘 챙기면은 내신이 똑같으면 비교과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과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공부 말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소서라든지 생기부에 올라가는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만능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학력고사 세대들이 그 입시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를 줄이든지 이 입시 제도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세종시를 많이 떠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들이. 저도 사실은 한솔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세종시에서 학교를 그다지 잘 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종구에서는 조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은 뭐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비단 예로 들면은 그 반석고의 그 일반고보다도 한솔고가 입시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솔고가 자공고로 지금 올해까지 뽑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를 갖다 놓고서
이게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그게 또 수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학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니까 일반고를 가가지고 사실은 최상위권 밑에까지만 가도 웬만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아까 그 멀티플렉스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청소년 관련 그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저기 쳤어요? 됐어요? 구도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이 구도심에 있는데도 그 시내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일까? 거기를 갈 때마다 제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갈 때마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1학년인데 시험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을 때는 그날 하루는 놀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멀티플렉스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 PC방을 가고 전전하고 애들이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구도심에는 수련관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신도심에 그런 거 하나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종시에 학교가 남녀 다 공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들을 가진 학부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학교, 여학교 분리된 학교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고랑 세종여고는 구도심에 있긴 한데, 그쪽으로 보내기는 사실은 너무 힘들고요.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종시에 보니까 또 분반을 하지 않았어요. 합반이에요. 합반인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남녀 합반이면은 남자아이들은 사실은 한 곳에 집중을 하면 공부를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1학년 때는 거의 연애를 한다. 손을 붙잡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남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 분반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교에 제가 목소리를 내지만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공부를 할 시기니까 일단은 분반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고 남학교, 여학교도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입시제도까지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 최 교수님. 예, 제가 답할 만한 건 하나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입시제도 문제는 제가 관여할 것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학의 학생 수가 좀 모집 인원이 졸업자보다 적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빨리 뽑으려고 그래서 수시에 많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솔고를 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참 걱정입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세종고하고 한솔고는 그나마 틀이 잡혔다. 이제 막 신설되는 학교는 더더욱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솔고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켜주세요. 한솔고는 그나마 이제 틀이 거의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 문제는 정말 시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갈 데 없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학교 일찍 끝나고 나면 갈 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공부 잘하는 학생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학생은 예능도 잘하고 예체능 모두 겸비한 이렇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키우고 튼튼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학의 문제는 시스템을 고쳐야겠죠. 지금 학생인권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학생 인권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교권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교장 선생님이 목소리를 내서 나는 공학을 할 것이야, 나는 학관을 할 것이야, 나는 분리할 것이야 이런 목소리 내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좀 강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도
여기만큼은 남학생 학교, 여기는 남녀 합반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은 나름대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권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이것을 분리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외람되게 끼어들어서 남녀 분반 얘기를 해볼까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별에 바오암나무 같이 커다란 나쁜 씨앗이 떨어지면 뽑아버려야 되죠. 어느 날 꽃씨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두고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오암나무 씨를 뽑아버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에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뭐 담배 필 거냐 말 거냐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꽃씨는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구태여 그 말 필요 없다. 자제분도 결국은 결혼시킬 거잖아요. 그 노처녀 노총각 된 거 싫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애를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희 선조들은 견우와 직녀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견우가 소를 끌고 직녀가 배를 짜는데 연애를 하면서 다 내팽개치니까 오른쪽에 좀 나눠졌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거는 좋은데 견우는 소를 끌어야 되고 직녀는 배를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8분여 정도 남았는데 한 분 더, 예,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저 세종 리포터의 박승철 기자입니다. 저 항공 쪽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데 특히 이제 세종 쪽 신도시 쪽은 거의 주거시설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환기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또 세종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공원 그 금개구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금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기자분이시죠? 예.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을 미세먼지와 아파트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개구리와 중앙공원에 대한 연관관계. 첫째, 그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상당히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황사보다도 더 입자가 가늘은 그런 부분에서 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공기보다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무거운 게, 그리고 라돈이나 뭐 이런 발암물질,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곳 그 안에서도 바닥에는 전부 미세먼지와 라돈,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내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거실이나 침실 막 돌아다니는데도 미세먼지와 이러한 부분이 다 깔아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건물에서는 공조기가 돌아가고 아파트에서는 천장에 뭐가 있냐면 환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 주방에서 생선 뭐 막 구고 막 이러죠. 그러면 환기구 탁 틀어놓고 냄새 나가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깔려있는 미세먼지와 라돈, 일산화탄소, 유기화합물,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일단의 공기보다 무거운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생선 튀길 때도 밑에 있는 거 잠잠하고 있던 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 있든 애들이 서 있든 우리가 앉아 있든 우리 코를 폐를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 구조나 공공 건물이나 기타 이러한 건물들의 환기구는 참 위에 있다.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흡배가 내 발바닥 무릎 이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기 쪽에 이걸 설계하시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무릎 밑으로 해서 흡배기가 돼야 신선한 게 나가고 나쁜 게 그 밑으로 들어가야 이게 우리 해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전부 다 위로 해붙인 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이 공간이 100평이다. 100평인데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9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밑으로 설치를 안 하고 에어컨 같이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다 위로 올려 뺀 거예요. 넓게 쓰려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는 그래서 반드시 흡배기구는 밑에서 반드시 빼야 된다. 지금 현재의 설계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앙 공원에 금개구리가 동식물 멸종 2급이에요. 제가 이제 동식물 전공을 했는데, 금개구리 지금 없어지면 장남평야에서 없어지면 경기도 일부 조그만한데 거기 한 군데밖에 안 살아나는데 여기가 범위가 넓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싹 없어지면 멸종위기 동식물 국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우리 사람이. 근데 이제 개구리가 좋으냐 사람이 좋으냐 이런 쪽으로 논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지금 생태협이라고 하는 우리 세종 시내에 중앙공원 있죠, 여기. 요 바로 중앙공원이 어디냐면 호수공원 바로 옆에예요. 과거에 이제 청와대가 그쪽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거기가 중앙공원인데, 과거에 물론 이제 구정리에서 양화리, 진리리 이쪽으로 쭉 들어간 습지도 있고 그래 논이 지금 그냥 일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논이 형성이 돼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멸종 2급인 양서류인 금개구리가 거기 산단 말이에요. 경주에 문화재가 딱 발생이 되면 그 일대 500m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을 딱 잡았는데 뒤늦게 장남평야에 금개구리, 그러니까 등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황금색으로. 이게 이제 학명으로는 금줄 개구리인데, 그것이 계속 있는데 생태협 22개 단체 거기서는 개구리를 지키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새로 신도시로 오신 분들, 그리고 중앙공원 바로 세우기 시민 모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뭉쳐가지고 지금 무조건 원한대로 그걸 싹 밀어붙이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주장이 서로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질문인데, 이제 저는 이제 환경 지킴이 세종 이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생태협도 명물을 주고, 그리고 중앙공원협의 여기도 명물을 주자. 단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곳 그 자리에 토종 동식물에 대한 연구소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크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세타를 정해서 연구소를 하나 두게 되면 토종 동식물 개구리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험 세타를 가지고 나머지 그 큰 범위 내에 그 개구리는
우리가 습지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좀 옮겼으면 어떤가? 왜 옮기느냐?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한 50만, 80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생활 쓰레기, 차량, 오염, 세종시의 가운데, 정치구 가운데가 바로 중앙공원이에요. 오염이 되면 그 개체수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오염이 되면. 지금 괜찮은데 오염이 되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종자 자체가 말라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습지를 진짜 조성, 논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제초대 트랙터 막 쉐ル막 해서 거기 그거 뭐 논의 양 테두리는 좀 습해가지고 괜찮겠지만 그 현재 논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환경부에서 누가 뭐 용역해가지고서 했는데 그 사람 조경과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동식물 전공이 아니고 조경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표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논은 아니다.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옮겨서 끝까지 살려줘라. 그리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야 우리 중앙공원 바로 세우기 여기에서도 원한대로 조금 그 산림 박물관을 조금 수목원이나 이런 걸 좀 축소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원한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6월달 계획인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12월달 뭐 1차 착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토종식물 연구소를 그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세타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종자 보존을 위해서 그거는 좀 습지를 선정을 해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대로 약간 축소는 되지만 계획대로 중앙공원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상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간이 7시까지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후에 다시 한번 포럼이 될 때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우리 이강현 상임대표의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술집에 가면 술값 낸 사람이 주인입니다. 술값을 내고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까 편하게 올렸는데 세종시가 세종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세종 시민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지나면 세종 시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세종시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포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중심이 되었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를 아름답고 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번째 포럼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주제로 2달에 한 번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혹은 8월 달에 할 것입니다. 교육을 세워서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도 처음 시작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세종시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 있기는 해요. 도로가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이다. 차가 있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 타고 다니냐 이게. 그러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이제라도 탁상 행정하지 말고 세종시민이 주인이니까 세종시민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적극에 반영해서 좋은 세종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문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세종문화프로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난 우론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세상으로 비춰만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라 바치라 내 속에 닿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려도 내 마음속 깊이 남기는 꿈 간절한 길로 슬픈 네,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은 점 다시 한번 하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소프라노 백은경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맞춰주세요. 다음 불러드릴 곡은 아까 했던 김만효 선생님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우리 뮤지컬 가수인데요. 이중창, 사랑의 이중창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나 바라보네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 가끔씩 나 의심하고네 왜 이런 험한 길에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대 아닌 그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나의 두 눈이 나의 사랑 아니면 가만히 보이나요? 그대를 당신만 이 콘서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예, 바로 본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첼리스트니까 이웃음과 음악 친구들의 꽃, 이 첼리스트 앙상블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서 준비할 때까지 여러분들 환호성과 함께 이 박수 좀 끝까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우리 소프라노 뮤지컬 가수한테도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첼리스트 앙상블 팀에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들 첼로가 이렇게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 단원들이 와서 또 앙상블로 해서 굉장히 붐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에도 첼로 앙상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첼로가 이렇게 실내악으로 꾸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음부터 중음, 저음까지. 오늘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멋진 그런 모습을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청 때 다시 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연주 준비됐나요? 예,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혜인 선생님, 이지윤 선생님, 유성희 선생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들 이제 음악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화음입니다. 이 화음 속에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포럼이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화음 속에서 리듬감으로서 우리 문화 이 주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같이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첼로 앙상블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듯이 세종문화포럼 제2대 이 문화포럼이 이 화음 속에서 리듬이 아주 생동감 있게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우승과 이름을 후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가졌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크게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